이거 줘주세요.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갑시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 배우셨잖아요. 기억나나요? 중학교 2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 배운 거 기억나나요? 직선이 뭐예요? 직선의 정의. 직선의 정의가 뭐야? 직선의 정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직선의 정의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직선 유한해 무한해? 시작과 끝이 없는 올곧은 선, 그걸 직선이라 그래요. 직선의 방정식이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 계속 얘기합니다. 자치라고 얘기를 했어. 여기 위에 점들, 이 점들의 관계식, 이 점들이 그리는 자취의 방정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니네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뭐가 떠오르니?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봐. 직선의 방정식 그랬을 때 떠오르는 거. 권준영, 직선의 방정식 그랬을 때 떠오르는 게 뭐야? 없어요? 직선의 방정식 그랬을 때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성아, 직선의 방정식 그랬을 때 떠오르는 거. 기울기. 또 직선의 방정식 그랬을 때 떠오르는 거. 슬래핑. 직선의 방정식 그랬을 때 떠오르는 거. 지나는 남자. 지나는 남자. 내가 밑에 거 보고 있는 거지 지금. 야, 직선의 방정식이 그러면은 일단 니네 머릿속에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1차 함수일 거예요. 함수 뭐야? y는 ax 더하기 b, a가 0이 아닐 때 우리는 얘를 1차 함수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요? 1차 함수의 형태가 직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럼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다. 맞아 틀려? 니네 집합 배웠잖아. 영재 배웠잖아. 집합 영재 아예 안 배운 사람 없지.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다. 맞아 틀려? 틀리죠? 1차 함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맞죠? 다시 얘기하면 얘네 두 개의 관계는 무슨 관계? 1차 함수가 직선의 방정식의 부분집합입니다. 니네 초등학교 아니고 중학교 때 배웠어 분명히. 직선에는 어떤 직선이 있다고 그랬지? 직선에는 어떤 직선이 있다고 배웠어? 이런 기울기가 존재하는 1차 함수와 또 어떤 직선이 있었죠? 축의 평행한, 축의 수직한
평행하거나 수직한 이런 직선이 있었어요. 이거를 다 통틀어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중에 기울기가 0이 아닌 기울기가 존재하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1차원이라고 부르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제일 정석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일반형의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제일 대표적인 직선의 방정식이고, 이 중에 b가 0이 아니면 넘겨서 b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함수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함수의 형태로 나타낸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보통 표준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됐어? 이 함수 형태일 때 m이 0이 아니면 1차 함수라고 하고요. 그때 니네가 잘 알고 있는 기울기가 양수인 증가, 오른쪽 위로 가는 증가, 기울기가 음수인 오른쪽 아래로 가는 감소함수의 형태의 직선이 그려지게 돼 있는 거지. 알겠어? 그리고 그때 m이 만약에 0이면 y equal n 무슨 함수라고 그러죠? 상수함수 0,n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또는 y축의 수직인 직선. 알겠어? 요거를 이제 y equal n 상수함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혹은 y축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고.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표현할 수 없는 직선이 하나 있다. 표준형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직선이 하나 있어. 누구요? 누구요? b가 0이면 x equal k라는 y축에 평행한 k,0을 지나는 y축에 평행한 x축의 수직인 이런 직선이 존재하는데, 이 직선은 유일하게 일반형으로 가게 표현을 못해요. 알겠어? 됐어? 그러니까 요 일반형은요, 얘도 다 표현할 수 있는 형태의 식이고, 표준형으로는 얘를 제외한 1차 함수와 상수함수의 형태만 표현할 수 있다고. 알겠어?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고, 이런 형태로 쓰는 건 일반형, 이런 형태로 써주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고. 알겠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러 갑시다. 직선의 방정식을 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용어가 기울기죠. 어떤 직선의 기울기라고 부르는 애는 보통 기울기가 나왔을 때 표준형을 우선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기울기라는 애는 뭘 의미한다? 두 점을 잡았을 때 델타 x, x 변화량 델타 y, y 변화량이라고 하죠. 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요 직선의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당연히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되고요. 0이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래서 분모가 0인 경우 다시 얘기하면 이거부터 치고 가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두 점에 무슨 좌표가 같아? x좌표가 같아.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어때요? 기울기가 없는 거야. 얘는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고 이 직선의 방정식은 x좌표가 같을 때 x 이퀄 1인 직선입니다 라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되죠. 됐어? 이렇게 x좌표가 같지 않은 이상은 x변화량분의 y변화량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직선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첫 번째로 직선의 방정식 나오는 게 뭐다? 기울기와 뭐를 알려줬었죠? y절편 알려줬었죠. 지금 중학교 2학년 거 하고 있는 거야. 기울기와 y절편을 알려줘. y는 3x 더하기 2와 평행하고 기울기가 얼마라고? 기울기가 얼마라고? 3이라고 알려준 거죠. 됐어요? 그리고 y절편이 마이너스 5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어떻게 구하죠? y는 3x 빼기 5다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기울기 m, y절편 n 또는 좌표로 0,m이라고 주어진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더하기 n이 됩니다. 됐어? 두 번째, 기울기와 한 점을 줬을 때 이 한 점은 이제 뭐가 아닌 y절편이 아닌 한 점을 줬을 때 직선의 방정식 중학교 때는 분명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기울기가 2고 지나는 점이 1,5야. 중학교 때 어떻게 나왔죠? y는 2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1,5를 지나는 대입해서 n의 값을 구했죠.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웠어. 자, 근데 이제 고등학교 왔으면 이렇게는 안 하죠.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제 두 가지의 방식을 마찬가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제일 중요한 방법이야. 제발 기울기와 한 점이 있어. 자취의 방정식으로 가는 건데 1,5를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라 그랬잖아. 자, 이 위에 임의의 점 x, y에 대해서 얘네들의 관계식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 관계식이 뭐냐면 x 변화량, y 변화량 요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x, y의 관계식이 뭐가 나오게 돼 있냐면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어 있죠. 됐어요? 그래서 니네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한 점이 x1, y1일 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 y는 m 가로 열고 x 빼기 x1 뒤에는 더하기 y1 됐어? 요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있었을 때 1,5를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돼. 알겠어? 야, 요 직선 무슨 직선이라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입니다 라고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제발. 이게 뒤에 나오는 뭐야 지금? 정점을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야. 니네한테 이런 거 준다고. 1,7 지나는 직선. 그 다음에 뒤에 무슨 조건 막 걸어줄 거 아니야. 1,7 지나는 직선 그럼 바로 뭐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y는 m에 x 빼기 1 더하기 7입니다 라고 무조건 이렇게 세울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요? 됐어? 할 수 있겠어? 저 알아요.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땐 직선의 방정식. 자, 근데 빠르게 구하는 방법도 있긴 하죠. 보통 어떻게 구하니? 근데 이거 빠르게 구할 때 이제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걸 활용을 하는 거지. 활용을 하는데 n을 안 쓰고 어떻게 하는 거야? 기울기가 2인 직선이야. 1,5를 지나 1 넣었을 때 5 되려면 뒤에 얼마가 있어야 돼? 3이 있어야 돼. 그냥 이렇게 가면 돼. 근데 이거는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 왜? 이거 보고 해석이 돼야 되니까. 이건 기본 베이스. 무조건 이걸로 가도 돼. 이건 조금 더 빠르게 가는 방법. n으로 놓는 새끼는 때린다. 알겠어, 유주? 중학생 아니야, 니네 이제 고등학생이야. 2x 더하기 n으로 놓고 대입해서 푸는 애 보이면 때릴 거야, 진짜. 알겠어? 세 번째, 뭐가 주어질 때? 지나는 두 점이 주어질 때 특이 케이스 두 개는 있죠. 뭐가 있어? x좌표가 같은 두 점인 경우 바로 가야죠. x 이퀄 a. 그래서 y좌표가 같은 두 점을 지나는 경우 무조건 y 이퀄 b. 알겠어? 무조건 저렇게 잡는 거고, 저게 아닌 이상은 지나는 두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어쨌든 너네한테 필요한 거 뭐라고? 기울기와 한 점이야. 두 점이 있으면 뭐를 구할 수 있다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고.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시고, 한 점은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 보통 뭐 써? 보통 조금 간단한 거. 둘 중에 음수가 없는 거. 알겠어? 뭐 아니면 뭐 0이 포함된 거. 아니면 뭐 유무리수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자연수나 정수 쪽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1,5와 -2,7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라. 어떻게 한다고? 일단 기울기부터 구하는 거죠.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됐어? 기울기를 구하신 후에 지나는 점은 음수 괜히 쓰다가 부호 때문에 실수하지 말고 양수 있을 땐 가능하면 양수 쓰세요. 알겠어요? 됐어요? 그 다음 4번은 몰라도 되기는 해요. 근데 알면 편하다. 뭐예요? 절편 두 개가 주어진 경우
x절편, y절편이 주어진 경우 x절편을 a, 0, y절편을 0, b라고 주어졌어. 야, 어쨌든 점 두 개 준 거잖아. 점 두 개고 심지어 하나는 y절편이잖아. 그러면 그냥 기울기 찾고 y절편 찾아서 그냥 이렇게 세워도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볼 줄 알면 편해서 가능하면 좀 알고 있으면 좋다야. B로 나눠볼게요. 우변 1로 맞춘 상태에서 0,B 됐어. A, 0이죠. x 절편분의 x, y 절편분의 y의 합은 1이다로 절편이 주어졌을 때에 직선의 방정식을 빠르게 세울 수 있다, 빠르게 볼 수 있다야. x 절편분의 x, y 절편분의 y 이퀄 우변 1. 알겠어? 요게 두 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몰라도 돼. 근데 알면 편해. 알겠어? 제발. 기울기에 대한 얘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하고요. 문제부터 보고 올게요. 23번. 마삼,1, 5,7 성분의 중점 얘들었어. 중점 뭐야? 더하기 나누기 2 더하기 나누기 2 됐어?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은 x 빼기 1 더하기 4 y는 2x 더하기 2다라고 잡아줄 수 있습니다. 됐니? 24번. AB 2대3 내분 마찬가지 빠르게 가보면 플러스 10이니까 5분의 2만큼 플러스 4만큼 마이너스 20이니까 5분의 2 마이너스 8만큼 됐어? 2,6이랑 어디 지나는 마3,1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1 지나는 점은 양수 쓸게요. 됐어요? 또는 내분점 공식 써서 구해라. 공식 쓰는 거 그냥 안 할게요. 이제 시간 아까우니까. 공식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이제 공식은 다 알지? 25번이요. x절편 p y절편 q PQ의 직선의 방정식. 자, 그냥 구한다고 치면 x절편 구하고 y절편 구해서 기울기 구하고 y절편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죠. 됐어? 근데 빠르게 갈 수 있다고 어떻게 해?
x절편 2, y절편 얼마? 마팔. x절편이 2고 y절편이 마팔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라고. 외우면 편하고 안 외우면 더 걸리고. 그리고 야 부탁 하나만 하자. 만약에 서술형이야 직방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냥 이대로 써라.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이야.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괜히 또 시간 이북에 바꾼다고 지랄 하다가 또 이지랄 해가지고 틀리지 말고 맨날 니네 하는 짓거리 중에 하나잖아. 맞아 아니야? 혹시 이거 지금 틀렸다는 사실 모르고 있는 애들이 있는 거 아니지? 맨날 실수하잖아 니네 이런 거. 꼭 이렇게 써 표준형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직선의 방정식으로 구하세요라고 돼 있으면 이렇게 써도 돼.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다고 감점을 한다. 데리고 오세요. 제가 투도를 해줄게요 진짜. 이거 감점 못해요 절대.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뭐 점수 ABC 값을 구하세요 이랬으면 당연히 바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 써도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알겠어? 괜히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지 마. 너가 오히려 망한다. 그 다음 기울기 한 번만 다시 한번 얘기 좀 할게요. 앞으로 잠깐 가서 이거 중학교 때도 안 했으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게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가 0인 거죠. 맞아요. 오른쪽 위로 갈 때 기울기가 뭐고요? 양수고요. 오른쪽 아래로 갈 때 기울기가 음수죠. 됐어. 그리고 얘네가 축에 붙을수록 축에가 가까워질수록 뭐가 커진다? 뭐가 커진다? m의 크기가 커진다. 조심해야 될 거는 음수일 때죠. 요때는 더 급한 게 크기가 크죠. 맞아요. 근데 요때는 이쪽이 더 커요. 크기는 M3가 크지만 값은 얘가 큰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이랑 누가 커? 마이너스 1이 크잖아. 크기는 얘가 크지만 값은 얘가 크다고 항상 조심해. 그리고 헷갈릴 것 같으면 그냥 숫자 몇 개 써서 그냥 비교해 제발. 그래서 보통 어떻게 기억하죠? 직선이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값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시계 방향으로 가는 값이 뭐한다? 작아진다. 기울기가. 알겠어? 그리고 어쨌든 이 직선의 기울기의 범위를 정확하게 아셔야죠. 니네 맨날 나오잖아. 얘가 뭐 접할 때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데 뭐 할 때 m의 값의 범위 구하세요. 맨날 이딴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직선의 기울기의 바운더리 어느 쪽이 더 크고 어느 쪽이 더 작은지 알겠어? 이런 것들 명확하게 기억하고 사용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됐어요? 넘어가자. 활용.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A, B, C가 일직선상에 있다.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풀죠?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것도 중학교 때 했을걸? 안 했나?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준영아 중학교 때 했어 안 했어? 세점 일직선상에 있다. 민서가 했냐 안 했냐? 했어 안 했어? 몰라요.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고 푸는 거죠.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어느 두 점을 연결한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나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나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어떻다고? 모두 같다고. 세 개 다 필요하진 않죠. 보통 두 개만 쓰면 되고, 그럼 당연히 그 두 개 중에 어떤 거 두 개를 쓰겠어? 값이 정해지고 값이 간단한 거 두 개 쓰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몇 개가 같다고 두 개가 같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두 개 비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 비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 비교할 수도 있고. 알겠어? 넓이의 이등분 넓이 n대 n으로 나눈다.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갑시다. 야,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누구죠?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어떤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해요? 원의 어디를 지나는? 중심을 지나는 모든 직선은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알겠어? 원의 중심을 지나면 무조건 2등분합니다. 두 번째, 평행사 변형. 당연히 모두 포함이고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포함, 평행사 변형이 좀 매우 다.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누굴까? 대각선의 교점. 대각선의 교점 지나는 모든 직선은 마찬가지 전부 다 뭐한다? 요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합니다. 알겠어요? 대각선의 교점 야, 이것도 거의 출제확률 70% 이상이에요. 학교 시험에서 진짜 잘 나와요. 제발. 니네 도형 문제 가지고 진짜 잘 나오는 문제니까 제발 좀 잘 신경 써서 봐.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리고 세 번째, 삼각형에서 한 점 지나는 삼각형 ABC에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데 뭐예요? 넓이를 2등분하는데 뭐야? 당연히 뭐예요? 중성. 중성이면 2등분.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서는 또 뭐가 활용이 돼? m 대 n 내분점이 들어오면 넓이가 몇 대 몇이 된다고? m 대 n으로 나눠진다. 로 활용이 되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내분점 찾는 문제들.
됐어? 네 번째, 이제 그 외의 것들이 있습니다. 뭐 육각형이 나올 수도 있고 삐꾸 도형이 나올 수도 있어. 그 외의 것들은 넓이값을 활용을 해서 지나는 점을 결정을 하고 그 지나는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을 하면 돼요. 알겠어? 됐어? 조건에 맞춰서 넓이값 활용해서 이 넓이가 절반이야, 뭐 이 넓이가 전체의 3분의 1이 되도록 하려면 이 점을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 점 지나는 직선은 뭐야? 라고 씩 세워줄 수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이 요거, 그 다음에 이거. 이 원방 쪽에서 한 번씩 언급이 되긴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건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알겠어? 그 다음 4분면. 야, 4분면 문제 같은 건 좀 제발 좀 틀리지 마라, 제발. 왜 틀리는 거야, 대체. 직선이 지나는 4분면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고, 야, 1차 함수 같은 경우에 기울기가 양수면 무조건 1, 3, 4분면은 지나. 기울기가 음수면 무조건 2, 4, 4분면은 지나. 4분면을 볼 때는 기울기와 절편의 부호, 다시 얘기하면 일반형일 때 ABC, 표준형일 때 MN의 부호 가지고 확인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기울기가 양수면 무조건 1, 3, 4분면 지나고 기울기가 음수면 무조건 2, 4, 4분면 지난다고. 그리고 절편의 위치에 따라서 4분면의 개수가 하나가 추가가 돼.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직선은 몇 개의 4분면을 지난다고? 3개의 4분면을 지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지나는 거는 3개 4분면을 지나는 애들이라고. 알겠어? 근데 2개 4분면만 지나는 애도 있어. 1개의 4분면이나 4개의 4분면을 지나는 직선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다. 알겠어? 자, 2개의 4분면이 지나는 직선이 있다. 2개의 4분면 지나는 직선 누구 있었어? 이거는 좀 기억해야 되죠. 2개의 4분면만 지나는 직선. 첫 번째 누구? 축의 평행한 직선. 알겠어? y 이퀄 3 요런 애 1, 2, 4분면만 지나고 y 이퀄 마이 요런 애 3, 4, 4분면만 지나고 됐어? x 이퀄 1 요런 애 1, 4, 4분면만 지나고 x 이퀄 뭐 마이 요런 거는 2, 3, 4분면만 지나죠. 맞아? 저렇게 2개 4분면을 지나는 게 뭐 있다고? 축의 평행한 수직인 직선 또는 두 번째 뭐 있을 수 있다고? 증가 감수함수 1차 함수 중에 어디 지나는데? 원점 지나는 직선. 알겠어? 원점 지나는 직선의 경우 마찬가지 몇 개의 4분면만 지난다고? 2개의 4분면만 지납니다. 알겠어? 왜 문제 같은 거 나왔을 때 막 이런 식으로 나오지? 2개의 4분면만 지나는 1차 함수 fx에 대해서 그러면 니는 바로 어떻게 나와야 돼? y는 mx라고 놓을 줄 알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조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지나는 4분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발 ABC로 부호 따지는 문제 나오면요. 물론 정확하게 푸는 게 좋아요. 정확하게 푸는 게 좋은데 나는 정확하게 못 풀겠어. 아직은 그 정도 능력치가 안 돼. 그러면 뭐 하면 돼? 그럼 뭐 하면 돼? 양수면 1 넣고 음수면 마일 넣어서 그래프 그리고 혹은 그래프 보고 양수 쪽은 1 넣고 음수 쪽은 마일 넣어서 A값 B값 대충 정한 다음에 개형 그린 후에 값 없애버리고 다시 ABC로 써주기만 하면 돼. 제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부탁이에요. 막 열심히 알겠어. 그래, ABC 보고 따지는 거 좋아. 연습해야 돼. 연습해야 되는 건 맞는데 만약에 시험이야. 그거 부어 따지다가 틀리니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낫잖아. 맞는 게 낫다고. 알겠어? 문제부터 보고 올게요. 26번.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어떻게 푼다고? 기울기가 같다고 풀면 된다고. 근데 얘가 지금 정해져 있는 점이니까 기울기를 요렇게랑 요렇게 두 개로 보자. A, B 기울기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AC의 기울기 여기서 이거 뺄게요. A 빼기 1분의 마일 빼기 마이너스 5 됐어? 그래서 여기가 2분의 A 더하기 1이랑 밑에 기울기 A 빼기 1분의 4랑 같다고. 계산 A제곱 빼기 1이 8 A가 얼마? 얼마 3 나오네요. A 양수 A3 A3 대입하면 기울기 2 기울기 2에 지나는 점 직선의 방정식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27번 ABC의 넓이를 점 B를 지나는 직선이 2등분한답니다. 점 B를 지나는 직선이 이 넓이를 2등분한다고. 그럼 어디 지나야 된다고? AC의 어디? 중점 지나야겠네. 됐어? 중점이 돼야 저 넓이를 2등분 하겠네. AC의 중점 더하기 나누기 이하시면 1,0 점 B는 5,8 기울기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기울기 2 지나는 점 1,0으로 직선의 방정식 세워주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28번 직사각형 넓이를 둘 다 2등분하네요.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다.
직사각형 넓이 2등분 하려면 어디를 지나야 돼? 어디 지나야 된다고? 우리 대각선의 교점. 됐어? 다시 얘기하면 여기 중점에 여기 중점. 얘와 얘의 중점 지나야 되잖아. 혹은 얘와 얘의 중점 지나야 된다고. 알겠어? 얼마야? 2,2분의 1. 요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은 다 저 사각형 넓이 2등분 한다니까. 얘 2등분 하려면 또 어디 지나야 돼? 또 대각선의 교점. 어디? 마이너스 2분의 3.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그려도 무조건 요 사각형들을 뭐 한다고? 2등분하게 되어 있다고. 됐습니까?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기울기 지나는 점 2,2분의 5가 되죠. y는 x 더하기 2분의 1이 나와 주십니다. 알겠어요? 됐어? 최근 나이 피아노 들어가면 육각형. 이 도형을 직선이 2등분한대요. 그리고 뭐 지나는 점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전체 넓이를 뭐 하면 된다고? 반으로 나누면 된다고. 됐어? 그럼 전체 넓이부터 구해. 여기 얼마야? 요만큼이 4, 2, 4. 요만큼이 6, 4, 24. 전체 넓이 얼마 나온다고? 28 나오죠, 28. 됐어? 그 28을 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요만큼이 14거나 요만큼이 14다로 가는데 어떤 도형이 더 편할까? 별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나눠서 여기가 12다로 가면 되는 거고. 됐어? 여기는 여기가 14다로 가면 되는 거고. 네, 이걸로 갈게요. 됐어요? 지금 여기서 직선이 요 밑으로 빠지진 않겠죠. 요 밑으로 빠지면 넓이가 14보다 이 위쪽은 한참 크고 여기 14보다 한참 작을 수밖에 없잖아. 무조건 요 중간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 알겠어? 그러면 결국에 여기 뭐가 생긴다고? 사다리꼴이 생기는 거고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14로 만들어주면 된다고. 됐어요? 고로 저 P의 길이는 2가 나오셔야 되고 여기 길이가 2라는 얘기는 요 점의 좌표는 4,6에서 2 내려오면 4가 되죠. 요 직선은 0,1을 지나는 직선이었는데 얘가 어디를 지나야 4,4를 지나야 뭐가 된다고? 넓이를 2등분하게 된다고. 됐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삼각형 넓이를 얘는 2등분은 아니고
C는 직선인데 ABD와 ABC의 넓이가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라고요. 됐어? 그러면 당연히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몇 대 몇이 나와야 된다고? 2대 1이 나오셔야 된다고. 점 D는 BC의 2대 1 내분점이 돼야 된다고. 제발 부탁인데 도형 넓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내분점 길이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림 좀 그려. 그림 안 그리고 못 풀어. 그림도 안 그리고 막 풀라는 새끼들 많던데 이제는 그림 알러지 좀 벌어 가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그래프는 그리는 거고 습관적으로 그림은 그려야 되는 거야. 필요가 없을 때도 그려가면서 연습을 하세요, 제발. 그래야 니네가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당연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서 그림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구분이 잘 안 되면 일단 그리고 시작해, 습관적으로. 그렇게 습관을 들여 놓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제발. 바로 갑시다. 9 커졌네. 6 커지면 되고요. 3 작아졌네. 2 작아지면 되고요. 됐어? A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지나는 점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31번) 대형 구해라. 고비함수 부호가 어떻다? 또한 고비함수 부호가 어떻다? 같다. 고비음수 부호가 어떻다? 반대다. 그럼 A랑 B의 부호는 이거 좀 헷갈려하는 애들 있더라. A와 B의 부호 같아 달라? 헷갈리냐 혹시? 안 헷갈리지? 정말 헷갈리면 써 그냥. 어떻게 쓰냐 보통 A랑 C는 부호가 같고 B는 부호가 다르다. A, B는 부호가 다르다. 알겠어? 쓰세요. 헷갈릴 것 같으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넘겨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시고 기울기 부호 다르니까 음수에 마이너스니까 양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마찬가지 양수 기울기 양수의 절편 양수 직선 그려주시고 절편은 보통 점 2개 정도 쓰는 게 원래 정석인데 보통 y절편 하나만 찍어줘도 상관은 없다. 필요하면 x절편도 써주시고요. 보통 점 1개 내지 2개는 씁니다. 알겠어요? 절편 표시하는 게 제일 기본이긴 해요. 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잘 모르겠어. 넣어 제발. A에다가 뭐 넣을까? 1 넣을게. C에다가 또 뭐 넣어? 1 넣어. B엔 뭐 넣어야 되겠어? 마일 넣어.
부호 같은 거 다른 거 그냥 1, 1 마일 중에 골라서 넣으라고! 정신 차려! 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죠. y는 x 더하기 1이네. 직선 그릴 수 있잖아. 근데 제가 서술형이면 다쓸 때 이거 이지라라는 저것을 못한다. 이렇게 그려놓고 뭐만 하라고? 다시 지우고 저기서 절편 찾아. 저기서 절편 찾아.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그냥. 알겠어요? 그냥 11 마일을 적당히 넣어서 개형이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계략적인 형태란 말이야.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어디 사분면을 지나는지만 표현해주면 되는 게 개형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헷갈릴 것 같으면 그냥 숫자 1 마일 중에 골라 넣고 그래프 그린 다음에 좌표 표시할 때만 정확하게 A, B, C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주시라고요. 알겠어요? 됐어? 썰드 B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C, 0 기울기가 B분의 A죠. 기울기 음수고 절편 양수입니다. 됐어? BC 부호 같고요.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눈 게 양수, 부호 같다는 뜻. 나눈 게 음수, 부호 반대라는 뜻. 됐어? 뭐가 그랬냐면 bx 빼기 cy 빼기 a는 0. 직선의 방정식 y는 c분의 bx 마이너스 c분의 a요. c분의 b 양수, 얘 음수, 얘 양수, 기울기 양수, y절편 양수인 직선이니까 안 지나는 사분면 몇 사분면? 4사분면. 자, 마찬가지 모르겠으면 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A1, B 마일, C 마일. 됐어? 이 직선은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y는 x 더하기 1. 자, 넣으면 안 지나. 알겠어? 이런 식으로 가질 수 있으면 됩니다. 할 수 있겠냐? 됐어? 그 다음 다시 백 정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는 진짜 중요하니까 제가 마찬가지로 정신을 차리고 들어가. 잘 써볼 줄 알아야 돼. 정점이 뭐야? 정점을 지나는 직선.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꼭대기를 지나는 직선이지라고 느낀대. 정점이 뭐야? 정점. 정해진 점이야. 고정된 점이야. 고정된 점. 알겠어? 그러니까 뭐 1,3을 지나는 직선, A, B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점 하나를 정해준
정해져 있는 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알겠어? 제발 1,3을 지나는 직선은 반드시 A, B를 지나는 직선은 반드시 야 물론 혹시라도 형이 정말 가끔 일부러 니네 맨날 이렇게 노는 거 아니까 x 이퀄 1 주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지나는 직선 중에 x 이퀄 1도 있잖아, 그렇지? y축을 평행한 직선 x 이퀄 1 그건 얘로 표현이 안 되지. 그거는 별개로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야. 네, 근데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게 나오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는 거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 아까도 얘기했어. 표준형으로는 뭐는 표현 못한다고? y축의 평행한 직선 표현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거 알아서 일부러 그거 내시는 분들도 있다고. 알겠어? 마찬가지 A, B를 지나는 직선 역으로 반드시 요런 거 나왔을 때 2,3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고 해석이 돼야 돼. 알겠어? 의미가 없구나. 됐어? K로 묶으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는 마일을 지나는 알겠어? 직선이다 라고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 알겠어요? 이렇게 미정계수 있을 때 이 미정계수로 묶어서 말 그대로 K 값에 관계없이 얘 이퀄 0, 얘 이퀄 0인 그 점을 만족하는 점을 정점으로 가지고 있는 직선이 된다고. 이정계수의 항등식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런 내용이야. 이제 앞에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그런 거고 얘를 뭘로 보면 항등식으로 보면 이거란 말이야. K 값에 관계없이 2,3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 자, 어쨌든 이 미정계수의 항등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게 왜냐하면 이 점점을 지나는 직선에 이 1단계가 아니고 2단계 때문에 그래요. 2단계 때문에 점점을 지나는 직선에 2단계에 뭐가 나오냐면 야, 두 직선이 있어.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은 일치하지 않는 두 직선은 몇 점에서 만나죠? 몇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지. 야, 요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나 있을까? 요 점,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나 있어? 우승이 많잖아. 됐어? 근데 어쨌든 얘도 점점이지, 점점.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것이고 요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요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거야. 뭐를 이용해서? 항등식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세우면 돼? 얘가 0, 얘가 0. 동시에 만족하는 항등식 어떻게 세울 수 있어?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실수배의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이퀄 0이라고
모든 실수 K에 대해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는 조건이 얘는 0, and 얘는 0이잖아.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일반형 형태의 한 직선 더하기 K배의 다른 한 직선 이퀄 0이라고 세우면 이게 뭐가 된다고?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조건 써서 K값 결정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이것도 직선이잖아. 어떤 직선? 요 직선과 요 직선의 뭐를 지나는 교점. 얘와 얘의 교점을 지면 얘네 둘이 연립하면 잠깐만. 더하면 3x 더하기는 x 마이너스 3분의 1 맞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들어가면 y는 3분의 7 맞죠? 됐어?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7을 지나는 어떤 의미의 직선이야. 그 모든 직선을 K값을 바꿔가면서 K의 1, 2, 3, 4,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거 두면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이 다 표현이 돼. 딱 하나 못 표현하는 거 있어. 뭐 못 표현할까? 유일하게 딱 하나 표현하지 못하는 직선이 하나 있어. 누굴까? 얘는 표현할 수 있죠. 0 내면 되니까. 얘는 나올 수가 없어. 이 뒤에 붙여준 이 직선 있잖아요. 요 직선만은 요 K값을 바꿔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 요거 제외한 모든 직선 다 표현할 수 있다. 알겠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야. 니네 진입한정 문제 같은 거 일부러 어렵게 낼 때 내잖아. 이런 식으로 낸다니까. 얘는 요 방정식은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리다고. 이거 하나 못 쓴다고. 못 표현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어? 안 됐어? 그런 식으로도 낼 수 있어요. 종종 나와요. 심지어 많이 봤어요. 저는 그렇게 내는 거.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 잘 좀 기억해놓으세요. 왜냐면 이게 뒤에 원방에서도 나오고 나중에 기하 배울 때 이런 거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34번. 실수 K값에 관계없이라고 돼 있지. 야, 실수 K값에 관계없이라고 안 써 있어도 니네가 얘를 항상 지나는 점을 찾을 거면 당연히 뭘로 다시 묶어야 돼? K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얘는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요 직선과 요 직선을 동시에 만족해. 다시 얘기하면 저 두 직선의 뭐를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변변 빼면
지나는 점이 1,7입니다. 1,7을 지나고 기울기가 4인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죠. (34번이요) 봐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문제 보고 두 직선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밑에 거 4배 해서 2개 더해. 그다음 이렇게 나와서 요 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5분의 8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자, 근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울 수 있다고? 일반형으로 바꾸신 후에 한 직선의 방정식 더하기 실수 내에 다른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 이꼴 0이라고 세울 수 있다고. 이게 뭐라고? 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이거 딱 하나 제외하고 모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근데 얘가 어딜 지난다고? 0,0을 지난다고. 그때 K가 얼마? 4. 됐어? 그거 들어가면 8x 마이너스 5y 이퀄 0.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죠. 훨씬 편하죠. 분명히 편해. 그리고 깔끔해. 버겁잖아. 그리고 니네 뻔히 알아요. 일단 분수 나오면 어디 잘못 풀었나? 기웃기웃기웃 이럴 거네 또. 그래 안 그래요? 제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잘 기억해서 써볼 수 있도록 잘 하셨다면